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미 여러 번의 약혼을 했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와. 근데 약혼자들이 어린 시절에 다 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살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에? 아니 뭐 짝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고요? 상방이네 그러면. 14살에 결혼을 한다고요? 14살에 조선시대 결혼을 아니에요, 했다는 게 어. 진짜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위인전에서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거예요? 당시 인도에는 조혼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던 것처럼 인도도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14살 되던 해에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머 어머 어머. 14살에 결혼을 했으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어린 나이라서 첫날 밤을 어떻게 치를까 와. 어머 어머. 걱정이 돼서 와. 형수님이 첫날 밤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네? 합니다. 아 그때 누가요? 뭐 성교육도 형수. 없었으니까. 형수님이? 네. 뭐 아빠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간디 자서전에 보면은 형수한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형님은 뭐 하시고 갑자기 형수님이 그렇게 강렬한 첫날 밤을 보낸 간디는 그때부터 온종일 아내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성욕에 일찍 눈을 뜨게 됐다고 그래요. 아이고야.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몰랐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안 자니까 학교도 자주 빠지고 이래서 결국은 이 한 학년을 유급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유급은 면했지만 뭐 진도를 제대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성적은 엉망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또 이 시기에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탈 행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간디의 동네 형이 그 지역 경찰서장의 아들이었다 그러는데요. 그 형을 따라서 정말 가서는 안 될 그곳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사창가였습니다. 에? 와 가시는구나 결국에. 참가. 이때 간디가 15살이었어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형을 따라서 사창가로 가게 되는 거죠. 자서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고백에 의하면은 호기심 때문에 형 따라 가긴 했는데 결국 간디는 긴장감 때문에 빳빳하게 굳어버려서 금방 쫓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아.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간디가 동네 형이랑 돌아다니면서 뭔가 이상해졌구나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 형과 관계를 정리해라 라고 간디를 좀 닥달하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간디는 그 형을 따라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간디 집안은 제일 엄격한 규율을 가진 비슈누파에 속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비슈누파 사람들은 동물을 죽여서 육식을 하면은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이 머릿니조차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어머. 아주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는 집안이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육식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탈행위였던 거예요. 그 왜 따라 먹은 거예요 형을? 당시 간디는요 도둑이라든지 귀신, 뱀 뭐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했다라고 그래요. 난 그래서 지금의 간디가 더 무서운데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겁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면 나도 우리 형처럼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 몰래 생전 처음으로 염소 고기를 맛보게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너무 맛있었겠죠. 생전 맛있었다. 처음 먹어보는 고기 얼마나 맛있겠어요. 정말요? 저는 처음 먹었을 때 토했어요. 어? 아 진짜. 한국 와서 처음 먹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뭔가 누구를 씹어먹는 느낌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 먹었어요, 처음에. 네, 간디는 니디 씨랑 거의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 염소 고기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다 개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간디가 일탈과 정욕에 휩쓸리는 사이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미 편찮으셨어요. 아이고. 이때 안타깝게도 간디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후회에 시달리게 되죠. 원래는 간디는 매일 밤마다 약간 다리를 주물어줬어요, 아버지. 근데 그날에 삼촌이 와서 오랜만에 와이프랑 잠잘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와이프는 만삭이었는데도 꼭 같이 자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약간 후회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약간 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대요. 간디는 이때부터 일탈을 멈추고 18살이 되던 1887년에 간디는 드디어 대학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합격한 후에는 고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생이 된 간디는 수업을 잘 따라갔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는 들어가긴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그렇죠. 대학을 딱 들어가긴 했지만 단번에 수업을 쫓아가기는 쉽지가 않았죠. 어려웠겠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되죠.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국 변호사가 되라.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유학을 권유하신 거네요. 그렇죠. 유학이죠. 이때 간디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나에게는 그보다 더 반가운 말이 없었다. 나는 공부가 어려워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너무나 기뻐 영국에 빨리 갈수록 더 좋다고 답했다. 간디는 인도 대학은 그냥 포기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더 어려운 걸 택하는데? 그러니까요. 더 어렵지 않아요? 그야말로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커다란 도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영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간디는. 근데 거기 가서도 엄청 힘들었겠는데, 고생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문화에 새로 적응을 하기 위해서 즉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영국 신사 흉내내기. 아, 그래서 젠틀맨. 멋지게 스타일 변화를 시도합니다. 수트에다가 중절모 쓰고 뭐야? 오, 와우. 완전 달라졌다. 와. 멋지네. 네, 이게 22살 당시 간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런 스타일을 갖추기 위해서 간디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왠지 제 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요? 주변에 시선을 신경 많이 썼네. 옷으로도 부족해서 집에다가 연락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그 금시계줄 나 좀 보내달라고 와.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물질적이고 좀 세속적인 면도 있었네요, 젊을 때는. 그렇죠. 근데 간디는요 스타일 가꾸는 그런 일 이외에도 당시 영국의 채식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간디는 유학 시절에 런던의 채식주의자 협회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네, 혼자 어린 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 뒷분들은 이제 나이상 고기를 좀 줄여야 될 나이들이고 어차피 자, 이렇게 간디는 모든 활동에 열성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교 활동도 점점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격이 많이 변했네요, 영국 가서.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건너간 지 3년 만에 22살의 나이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요.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변호사 자격증도 땄고 꽃길만 걸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간디는 대도시였던 뭄바이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성공했네, 성공. 그렇죠. 그리고 얼마 뒤에 드디어 첫 사건 의뢰가 들어오게 돼요. 하지만 처음으로 의뢰받은 이 사건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간디의 변호사 사무실에는 재판 의뢰가 뚝 끊기게 됩니다.
너무 수줍어서 재판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어떻게? 이런 간디의 모습을 보고는 어느 누구도 사건을 맡기러 오지 않았죠. 그래서 더 큰 좌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간디는 형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바로 친형의 지인이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판에 휘말린 거예요. 주로 영국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겨서 재판을 진행시키기는 하지만 서류 작성을 또 하는 일이라든지 약간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직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간디는 찬밥 더운 밥,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죠. 그래서 1893년에 24살의 나이에 남아프리카행 배를 타게 됩니다. 와, 이제 남아공으로 가는 건가요? 멀리 가네요. 사실은 이 경험은 간디뿐 아니라 인도의 역사, 영국의 역사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엄청난 경험입니다. Conductor, there's a damn coolie in my compartment. You're in the wrong compartment. All natives to travel in the van. I was issued a ticket for this compartment. No, you weren't. 간디는 사실 정당하게 1등석 티켓을 자기 돈으로 샀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유색인종이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짐칸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아니 티켓이 있는데. 하지만 거절을 하니까 결국은 기차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됐습니다. 와. 그 인도에서 상층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었고 영국 유학까지 다녀왔던 그런 변호사로서 이런 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겪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와 정말 별별 생각 다 들 것 같아요. 너무 모욕적이고 참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차 사건은 간디가 당했던 여러 가지 인종차별 중에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기차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은 출장을 가던 중이었으니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뭔가 뭐 또 타야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겠죠. 그래서 마차를 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기차와 큰 다름 없는 그런 차별이 이어집니다. 마부가 하는 말이 Well, you can travel on the coachman's seat. Aren't there any seats inside? Only Europeans. No natives and coolies. 거기라도 어쨌든 가야 했기 때문에 간디는 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더러운 발판 위에 앉으라고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한 거죠. 하지만 간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나서니까 마부는 결국 그의 따귀를 후려치면서 팔을 잡아서 끌어내렸대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승객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겨우 자리를 하나 얻어서 타고 가긴 했다고 그래요. 아, 너무 굴욕적이다. 처럼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온 이후로 극심한 인종차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얼마나 차별받으며 살고 있는지 그런 처절한 삶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계약했던 1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간디는 이때 인도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남아공에 남아서 다른 맞서 인도인들을 싸우려나? 위해 싸워야죠. 네, 이때 간디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분명하게 그런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인도인들을 위한 변호사로 나는 일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94년 8월 22일 외부 세계에도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들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그 차별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탈 인도인 회의라는 조직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간디가 중심이 되어서 조직했던 나탈 인도인 데이 임원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간디가 어디 있을까요? 못 찾겠는데 이제. 가운데 아니에요? 알아보시겠어요? 위에서 두 번째. 아니다. 그 위에 중간에 위에서 중간이구나. 네 번째? 맨 위에 왼쪽에서 중간이에요? 네 번째? 그렇죠. 맨 윗줄에 서 중간. 있는 사람 중에 가운데에 있는. 코수염은 나 있지만 상당히 뭐 앳된 모습 아닌가요? 비교적 어려 보이죠? 그래도 네. 그렇죠? 이때 간디가 고작 25살이었습니다. 와, 진짜 어린 나이. 근데 회의를 만든 게 어쨌든 그런 차별에 저항하는 그런 거 때문에 만든 건가요? 그렇죠. 이 조직이 지금 나탈 인도인 회의잖아요. 뒤에 붙은 이름이. 이 인도 국민회의라는 거는 원래 인도에 있는 조직 이름입니다. 1885년에 인도에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조직이 창립이 됐었죠. 간디는 이런 인도 국민회의의 정치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남아프리카에도 독자적인 민족운동 조직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나탈 인도인 회의를 창설하고 나서는 간디가 본격적으로 인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남아프리카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도에 있는 가족들을 불러들이죠. 오, 드디어 이제 와이프 만나나요? 네,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데 간디가 이미 이제 인권운동, 뭐 인도 민족운동을 이미 남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백인들은 간디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동을 하는데 일부 백인들이 간디와 그의 가족을 발견하고 간디는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네, 간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기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의무는 오직 인내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가해진 고통을 견디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디가 보이네요, 이제. 이제부터 뭔가. 그렇죠.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죠. 그냥 고통을 견디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비폭력에 대한 간디의 신념은 금방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